자, 오늘은 R 프로그램의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입력을 보기 전에 R에는 5가지 형태의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벡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렬, 배열,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먼저 벡터는 이렇게 일렬로 데이터들을 쭉 나열한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실습을 해보시면 알게 되실 테고요. 그 다음에 행렬은 우리가 이제 수학 때 배웠던 행과 열이 있는 그 자료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3행 3열이고 3, 5, 6이 1행, 4, 7, 1이 2행이고 만약에 숫자 6은 1행 3열이 되겠죠.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고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것이 행렬입니다. 이제 배열은 행렬이 또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3행 2열에 행렬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행렬에 1행 2열은 숫자 4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행렬에 3행 2열은 숫자 9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각 성분들이 있는데 성분을 여러 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성분 하나하나마다의 벡터 또는 행렬 또는 배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에는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실습을 하거나 실제로 봐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형태가 일반화된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가 보신 것 중에서 벡터, 행렬, 배열은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같은 형태여야 됩니다. 같은 형태여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논리형 데이터면 논리형 데이터로 한 행렬에 있는 자료들은 다 같은 거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렇게 같은 형태의 자료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처리할 때 보면 뭐 성별이 있고 점수가 있고 이름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그 자료에 이름이라는 문자형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점수라는 숫자형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처리를 위해서는 자료들을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자료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에는 C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V1 그 변수를 하나 지정해주고 V1에 C 해가지고 가로 안에 숫자를 넣었죠. 근데 이제 그 숫자들이 결국은 이게 벡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쭉 일렬로 2와 3과 3과 4와 5라는 5개의 원소를 가진 벡터가 V1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제 위에 거는 지금 숫자형 데이터죠. 수치형 데이터. 그리고 이제 문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문자를 넣을 때, 문자형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렇게 다운표를 쳐줍니다. 다운표 사이에 국어를 넣고 다운표 사이에 영어를 넣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어야, C 함수에 입력을 해 주어야 이 프로그램이 이거는 문자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 이제 V2를 딱 치면은 이 안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있는 벡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V3, 이번에는 논리형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논리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true or false, 이제 참과 거짓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논리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문자로 T, F, T 뭐 이렇게만 쳐주면 이걸 R 프로그램이 논리형 데이터로서 true, false, true 이게 입력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문자로 다 true를 다 써주고 false를 다 써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TF만 대문자로 쳐줘도 R 프로그램은 이거 논리형 데이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T나 문자 F를 입력하고 싶다. 나는 논리형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V4 변수 V4를 만들어 가지고 대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넣으면 됩니다. 위에 국어, 영어 이런 것도 문자형 데이터는 쌍따옴표 안에 넣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죠. 똑같이 이렇게 V4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V4를 한번 쳐보면 이거는 쌍따옴표 안에 있죠. 이거는 논리형 데이터로 true, false가 아니라 문자형 데이터 TF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게 자료가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 그래서 모두 함수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변수 1, V1을 모두 함수에 넣으면
뉴메릭이라고 해서 수치형 데이터입니다. V1은 13345였죠. V2를 또 모드 함수에 넣어보면 이거는 캐릭터, 문자형 데이터라고 나옵니다. V3을 또 모드 함수에 넣어보면 이건 논리형 데이터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로지컬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V4는 같이 TF, TT지만 이거는 문자형 데이터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쌍따옴표 안에 넣었기 때문에 R 프로그램이 문자형 데이터로 인식한 겁니다. 자, 이제 C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스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 함수는 C하고 가로 안에 데이터들을 다 입력해 주었죠. 근데 스캔 함수는 스캔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만 먼저 불러줍니다. 그러고 나면 1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 뭘 넣을 것이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2를 넣었고 두 번째는 뭘 넣을 거예요. 4, 6을 넣었는데 스페이스로 그 다음 줄에 보면 3이 나오지 않고 4가 나오죠. 4, 6은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번째 자료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8024를 넣었더니 전체 7개죠. 7개를 넣고 그냥 엔터를 쳤습니다. 8번째에서. 그러니까 7개의 아이템을 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변수 VV1을 치면은 2468024 해가지고 7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벡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스캔 함수로 문자형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자형 데이터를 읽을 때는 옆에 가로 안에 what 해가지고 쌍따옴표 2개를 쳐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뭘 넣을 거냐. 그래서 국어를 넣고 두 번째 뭘 넣을 거냐 하고 영어하고 수학 2개의 아이템, 3개의 아이템을 넣었죠. 그러니까 5번째를 물어보는 겁니다. 5번째 뭘 넣을 것이냐. 미술, 체육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엔터를 치니까 7번째를 물어봤는데 그냥 엔터를 치니까 이 앞에 것까지 6개의 아이템을 나는 읽었습니다. 읽어서 입력했습니다.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V2를 치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미술, 체육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한번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 볼까요? 그러면 VV1은 숫자였죠. 수치형이라고 나오고 또 모드 함수에 VV2를 넣으니까 이거는 국어, 영어, 이거는 문자형 데이터죠. 그래서 문자형 데이터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입력 방법에서 C 함수와 스캔 함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